자, 주관식 몇 개 없으니까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항식 너를 너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요. 자, 우리가 나머지 정리 한 번만 복습하고 가볼게요. 자, 나머지 정리는요, 나누어지는 식이 있고, 자, 나누는 식, 그리고 나누는 식이랑 곱해진 게, 자, QX라 불리는 몫이 있고요. 그리고 더하기 나머지 요런 꼴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나누는 식이 n차라고 한다면은 이 나머지는 n-1차가 된다 라는 거 기억을, n-1차 이하가 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나눠지는 식이 m차라면은 몫은 m-n차가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눠지는 식이 5차식이고 2차식으로 나눴다면은 몫은 3차고 나머지는 너보다 차수가 하나 낮아야 되니까 1차 이하 이렇게 된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요 틀에 맞춰서 너를 먼저 써볼게요. x 3승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가 x 마이너스 2 곱하기 qx 플러스 나머지인데 너는 지금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0차 이하, 0차 이하는 상수항이죠. 그래서 나머지 r 이렇게 써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런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 자, 보통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때 1차적으로 대입을 해주는 수가 너가 0 되는 숫자를 대입을 해주죠. 그래서 x에다가 0 대입해주면은 8 더하기 4 마이너스 4는 r 해서 정답은 8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필기하세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 볼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역함수에 관해서 단적인 정보를 물어볼 때는 절대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일단 너는 K라고 잡아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식에서 양변에다가 F를 합성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합성하면은 그냥 고지고대로 결과가 나오고 7은 FK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은 자, FK는 7 이렇게 나오고 우리는 K 값을 구하면 되죠. 그럼 여기다 K를 대입해 볼게요. 루트에 K-2 플러스 2가 7이다. 슉슉 하면은 5 되고 양변 제곱하면은 25여서 K가 뭐가 된다? 27이 된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자, 다음 거 볼 건데 7개의 문자가 있는데 여기서 이 두 개가 서로 이웃했으면 좋겠대. 그럼 너를 한 덩어리로 묶죠. 그럼 남은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고 남은 것 중에서 겹치는 게 없어요. 그럼 6팩을 해준 다음에 원래는 이 덩어리 안에서 서로 자리 바꿔주는 걸 고려해야 되는데 이 똑같은 것끼리는 자리를 바꿔봤자 똑같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서 720 정답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볼게요. 다항식 너가 요걸로 나눠 떨어질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래요. 자, 일단은 그럼 아까 전에 배웠던 대로 나머지 정리식을 먼저 써볼게요. 자, 너는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4죠. 그리고 몫이 있을 거고요. 자, 2차 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1차 이하니까 mx 플러스 n 이라고 써줄게요. 자, 여기서 요거를 궁금해 할 수 있어요. 1차 이하라 그랬는데 너는 1차식 아닌가요? 자, 너가요 1차식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은 만약에 요런 식으로 써지는 식에서 m 값이 0이 된다면은 너는 그냥 n이 돼버리고 m 값이 0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때는 mx 플러스 n으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mx 플러스 n이라고 쓰기만 해도 우리가 1차 이하를 모두 커버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자, 봅시다. 그러면은 먼저 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를 대입을 해 보는 게 1차적인 스텝일 텐데요. 일단 이 문제는 조금 특이해서 내가 좀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3점 치고. 자, 일단 이 주어진 식을 보면은 x-1로 너를 좀 묶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너를 x-1로 먼저 묶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식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너랑 지금 식이 똑같은데 x-1로 좌변이 묶인다는 거는 x에다가 1 넣었을 때 0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도 x에다 1 넣으면은 0 돼야 되고, 너 역시도 x에다 1 넣으면은 0 돼야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 봅시다. 자, 결국에는 너가 x-1이랑 뭔가랑 곱해진 꼴, 그게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된대. 아, 잠시만요. 제가 뭔가 조건 하나 놓쳤었는데, 너가 요걸로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없는 게 맞겠죠? 제가 그 1차 이하를 좀 설명을 하고 싶어갖고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네, 포커스가 좀 어긋났었네요.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결국에 x에다 1 넣었을 때 0 돼야 되니까 x-1이라는 인수가 이 오른쪽에도 존재해야 돼. 그러면은 너는 아니고 너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겠죠. 근데 생각해보면은 지금 좌변이 3차식이지. 그럼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눠주면은 너는 무조건 1차식이 돼야 되고, 너는 자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앞에 붙는 어떤 상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c 곱하기 x-1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어떤 얘기할 수 있냐면은, 결국에는 요 전체적인 식으로 볼 때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그리고 마이너스 4 넣었을 때 둘 다 0 돼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x에다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를 넣었을 때 0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 저 네모 박스 안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면은 너가 0 된다. 그리고 마이너스 4를 대입해 보면은 너가 0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 되고, 요거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2a 더하기 b 더하기 8은 0 된다. 그럼 b에 관해서 정리해 보면은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 b는 2a 마이너스 8. 그럼 너랑 같다 해주면은 3a는 9가 돼서 a가 3 되고요. 그 다음 a는 3을 여기다 넣어주면은 b는 마이너스 2 맞나요? 그죠? 네, b는 마이너스 2 나와서 a 더하기 b는 1. 정답 구할 수 있겠다. 자, 요거 볼게요. 3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횟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을 구하래요. 자, 우리 3차식이 요런 식으로 쓰일 때 너의 근과 개수의 관계를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자,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두 근씩 이렇게 해주면은 너는 a분의 c고요. 세 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우리가 조립제법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결국에 조립제법을 어떤 숫자로 할 수 있냐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궁금증 내가 깔끔하게 얘기를 해줄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 3차 방정식이나 4차 방정식이 나왔어. 그리고 어떤 실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어떤 거를 항상 고려를 해야 되냐, 조립제법을 1차적으로 고려를 항상 해줘야 돼요. 근데 너를 조립제법을 뭘로 할 거냐? 자, 조립제법에서 들어가는 숫자는 결국에 너의 근이거든요. 근데 너를 볼게요. 너의 모든 근의 곱이 뭐야? 자, 지금 여기는 1이 생략돼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a니까 너의 모든 근의 곱은 a가 됩니다. 그러면은 a의 약수들이 결국에는 이 조립제법에 들어갈 수 있겠고, a의 약수라고 한다면은 1이나 a가 있고, 또 사실은 이 방정식에서는 음수도 될 수 있으니까 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a까지 고려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근데 너 생긴 거 보니까 뭐 1이나 마이너스 1로 될 것 같아요. 그럼 x에다가 먼저 1을 집어넣어서 0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x에 1 넣었을 때 0 되는 거 확인하려면은 조립제법을 마이너스 1로 해야겠죠? 아니지. 죄송합니다. 1 넣었을 때 0 되는지 확인하려면은 1로 하면 되겠죠? 그럼 너 조립제법 해주게 되면은 1
마이너스 5 a 더하기 4 마이너스 a 그리고 자 1 넣어주면은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a 0 1 넣었을 때 0 되네. 자 그러면은 봐봐요. 1 넣었을 때 0 된다는 거는 내가 방금 요거랑 헷갈렸네.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지금 3차식을 조립 제법했으니까 순차적으로 제곱의 개수, 1차의 개수, 상수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는 0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너의 근이 일단은 x는 1 확보가 됐고 너의 근은 모르겠어. 근데 문제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해달래요. 그럼 봐봐요. 지금 이미 우리가 1을 근으로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체에 서로 다른 실근이 총 2개가 됐으면 좋겠대. 그럼 결국에 케이스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너가 1이 아닌 중근을 갖는 경우가 있겠고 두 번째는 요 방정식이 1과 다른 한 근을 갖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먼저 1번 케이스부터 볼게요. 너의 판별식이 0 된다 라고 해주면은 자 b' 제곱 마이너스 ac가 0 해서 a가 4 나올 거예요. 그럼 a가 4가 되면은 식이 요렇게 나오니까 너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1과 그리고 중근의 2 그러면은 서로 다른 실근은 2개가 되겠죠. 오케이. 다음 볼게요. 2번 케이스. 일단 기본적으로 너가 1을 근으로 갖는다 해볼게요. 그럼 저기다가 1 넣었을 때 0 돼야 되니까 너가 0 된다 하면은 a 값이 3 나올 거고요. a 값에다가 3 집어넣어 보고 다른 한 근도 구해볼게요. 그럼 x-3에 x-1이니까 이 2번의 경우에서는 너가 1이랑 3을 근을 갖고 너가 1을 근으로 가지니까 최종적으로는 1에서 중근 그리고 3에서 근 하나를 갖는구나. 그럼 문제를 만족시키는 a는 3과 4가 돼서 정답은 7이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자, 내가 지금 말한 내용들 다 필기를 하셨을 거라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27번 볼 건데요. 일단은 이렇게 함수 2개가 만나고 있어요. 자, 요런 식에서 일단 문제를 우리가 좀 잘 풀어주려면은 일단 너랑 너를 연립을 해야 됩니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는 3x 플러스 k가 되겠고요. 너를 한쪽으로 몰아주면은 요런 식으로 식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럼 너의 두 실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해본다면은 두 그래프의 교점 2개의 x좌표가 알파랑 베타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PQ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의 x좌표가 1이래요. 자, 봐봐요. P의 x좌표가 알파, Q의 x좌표가 베타고 너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은 어떤 식으로 구하냐? 3분의 이렇게 크로스를 해서 베타 플러스 2 알파로 구할 수 있겠죠. 이게 너네 둘을 1대2로 내분한 점의 x좌표인데 너가 1이래요. 여기다 추가적으로 너의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지금 5예요. 자, 여기서 양변에 3씩 곱해주면은 2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에요. 그럼 너랑 너랑 연립을 해줄게요. 그럼 결국에 요 식에서 요 식으로 넘어갈 때 좌변은 a가 늘어났고 우변은 마이너스 2가 됐으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2고요. 그럼 베타는 7이 되겠죠? 그러면은 자, 너의 두 근이 마이너스 2랑 7이야. 그럼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14인데 요 식에서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k니까 k는 14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너무 어려운 4점짜리 뺄 거니까 요게 마지막 문제예요. 빠르게 봤죠? 자, 전체 집합, 부분 집합 이런 거 나오면은 이 그림을 좀 그려주자고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렸죠. A랑 B가 있어요. 자, 보면은 A 안에 3, 4, 5가 들어가 있고, 자, 너는 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꿔줄 수 있죠? A 교 B의 여집합으로 바꿔줄 수가 있었죠.
자, 너를 바꿔주는 방식을 좀 다시금 말씀드리자면은, 자, 원래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죠. 자, 이거를 싹 다 거꾸로 바꾸는 거예요. A 여집합이니까 A, 합집합이니까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B, 그리고 마지막에 여집합, 이렇게 달아주면 되는 거예요. 역으로 너를 바꾸는 과정도 A 대신에 A 여집합, 교집합 대신에 합집합, B 대신에 B의 여집합, 그리고 너는 없애버리고. 이해가 되시죠? 이거 적어두고, 그럼 결국에 A 교 B의 여집합이 1, 2, 4래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 바깥 영역에 1과 2랑 4라는 원소가 있대요. 근데 너랑 너를 좀 합쳐서 생각해보면은, 자, 결국에 여기 안에 3이랑 4랑 5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를 제외한 곳에 1, 2, 4가 들어가 있대요. 그럼 먼저 4는 반드시 여기 들어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3이랑 5는 여기 안에 들어 있겠다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좋아요. 그리고 여기를 제외한 영역에 1, 2, 4가 들어가 있다는데 4는 지금 여기 있고, 그럼 1이랑 2는 요 영역이나 요 바깥 영역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마저 나 조건 읽어볼게요. 자, x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고 원소의 개수가 1인데 너를 만족시키는 원소의 개수가 1개래요. 자, 저것이 무슨 소리냐? 자, x라는 친구가 있는데 x랑 a랑 합집합을 하고 거기서 b가 갖고 있는 원소들을 제외하면은 원소의 개수가 하나가 나온대요. 자, 찬찬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x가 갖고 있는 원소가 뭔지 모르겠지만 겹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겹친다는 게 a가 이미 갖고 있는 원소랑 겹칠 수도 있고 안 겹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어쨌든 간에 a 합 x는 원래 a가 갖고 있는 3, 4, 5에다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b를 해주재. 근데 b가 갖고 있는 거는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1과 2가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b의 원소는 일단은 3이랑 5는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1이랑 2는 가지고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어차피 너에서 너를 빼주는 과정은 여기서 너가 갖고 있는 원소만을 빼주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할게요. 따로따로 쓰고. 그러면은 여기서 B가 갖고 있는 원소만 빼주는 거니까 일단은 3이랑 5는 분명히 없어. 그러면은 자, 4랑 물음표가 남을 텐데 여기서 뭐래요? 원소의 개수가 1개래요. 그러면은 이제 경우의 수가 어떤 식으로 갈리냐면은, 첫 번째는 원래부터 이 물음표 자체가 없던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부터 저 물음표가 없던 거는 이 x가 갖고 있던 원소가 3이나 4나 5 였던 거죠. 이해가 좀 되십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물음표가 3, 4, 5가 아닌 1이나 2가 되고, 만약에 물음표가 1이나 2가 된다면은 그때는 B 역시도 그 원소를 갖고 있어야겠다. 이런 얘기가 선행돼야겠죠? 그죠? 자,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요. 한번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너를 한번 잘 읽어볼게요. nx가 1이 되는 모든 집합에 대해서 너를 만족시키는 원소의 개수가 1개래요. 그러니까 x가 지금 하나로 정해진 게 아니라 그냥 u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1개가 될 수 있는 그 모든 x에 대해서 저런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된대요.
그러면은 내가 아까 두 번째로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이 물음표가 지금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어야 돼. 근데 만약에 이 물음표가 1이 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만약에 x가 1이란 원소를 가지고 있어서 이 물음표가 1로 이렇게 확정이 됐어요. 근데 지금 내가 했던 얘기가 b가 1이나 2는 가지고 있을 수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럼 b가 이거 두 개를 안 갖고 있다고 해봐. 그럼 이때는 a 합 x에서 b를 빼주게 되면은 원소가 4랑 1이 남죠. 그러면은 문제에서 원하는 것처럼 원소의 개수를 하나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b는 일단 무조건 1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x가 2만을 원수로 가지고 있을 때도 너의 원소의 개수는 한 개가 돼야 되니까,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라도 b가 2까지 갖고 있어야겠죠. 그럼 1이랑 2는 어쩔 수 없이 적이 들어가 있어야겠네. 그럼 b의 모든 원소의 합은 1, 2, 3, 5를 더하는 거니까 11이 되겠죠. 자, 일단 아까 문제도 그랬지만 내가 지금 문제를 풀다가 뭔가 이상하네 싶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시금 문제로 되돌아가서 혹시 내가 놓친 조건이 없는지, 좀 더 디테일한 조건이 없는지 살펴봤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곧 모의고사 풀게 될 텐데, 뭔가 이상하네 이상하네 어떻게 풀지 하는 순간들이 오면은 무조건 다시금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면서 놓친 게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29, 30은 우리가 한번 다뤘던 개념이기도 하고 조금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거는 좀 생략을 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